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시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이 7일 차예요. 두 분은 이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단식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사람들의 어떤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정치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사실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제가 오늘 뭐 글에도 썼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단식이라고 하면 종교적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조절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거든요. 지금 물질적 풍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잉여 생산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단식이라는 것이 특히 정치적인 어떤 의견의 표출 방식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 세대가 공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물론 군사 정권 시절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정말 정치적인 약자들이 그 당시에 신군부라든지 군부 정권에 대항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단식을 선택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83년도에 단식 투쟁했을 때는 가택연금을 하고 막 물리적으로 개인의 신변을 막 위협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이 김영삼 당시 총재였죠. 시민당 총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단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2023년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자유롭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다고 했을 때 왜 하지?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 어떤 결단이나 민주적 파괴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메시지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공감받기 어려울 거다 생각되고, 단식의 목적이 방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전 어느 정도 그 목적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이제 7일차이기 때문에 점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제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이게 건강에 좀 많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거기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한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서 뭔가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논평을 내거나 뭐 모두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조롱의 어조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는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뭐 이제 예를 들면 김예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 논평 내신 거 보니까 뭐 초밥을 시켜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상상이 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네. 뭐 보온병에 뭐가 들었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한테 관종 DNA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게 다 떠나서 이제 너무 우리 정치 언어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뭔가 찾아가 보거나 얘기하거나 대화하려는 태도보다는 오로지 그냥 좀 대표를 조롱하기 위해서 여당의 뭐 지도부나 대변인 이런 분들이 다 출동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런 광경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식을 하는 분 앞에서 먹는 걸로 조롱하고 이런 것은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단식을 선언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단식 선언할 걸 저희 모르고 그 전날에 제가 공교롭게 그 저희 당의 김성태 의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김성태 의원도 이제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쵸. 드루킥 네. 특검을 이끌면서. 근데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줄 모르고, 저희는 이제 단식에 대한 이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김성태 의원 전 의원이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단식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특정 이제 야권, 그 당시 여권이었겠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막 피자를 주문하시고 치킨을 주문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단식 저는 비판하지만 그 먹는 것 가지고 뭐 야당 대표를 조롱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솔직히 예전에는 단식을 하면 상대방이 단식하면 이제 좀 찾아가서 왜 위로 방문 비슷하게 찾아가서 뭐,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들어오시죠. 그렇죠. 뭐 같이 네. 얘기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야 대치 국면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언사들이 되게 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비판의 내용이 상당히 좀 품격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완전 뭐 약간 가짜 뉴스나 의혹 제기 뭐 예를 들면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께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텀블러, 뭐 티스푼 이런 말씀하시면서 되게 조롱의 어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찾아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들 보면. 근데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 단식 놓고 핵심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데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뭐 당에서는 어쨌든 대표가 단식 투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사실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방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원외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도 뭐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당내에서 결속력은 좀 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이제 국민적인 주목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이 단식 투쟁의 명분에는 제가 봤을 때 좀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에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만의 혼자 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랑 같이 이제 투쟁의 전선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중도나 무당층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세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민주당 패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하셨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셨던 분들도 이 단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을 아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상황이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가 좀 기저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내부 결집으로는 어느 정도의 전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군부 독재처럼 이재명 대표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 뭐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2023년의 현재는. 근데 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 국민들도 공감 못 하실 것 같고 제가 제 주변에 정치권의 밖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걸 모르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는 국민들 중에서는 왜 하는지 이해를 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은 얻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좀 이제 단식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어준의 이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이제 정부 여당이 법제도 다 바꿔서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 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용태 최고께서는 이게 뭐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뭔가가 없다라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인터뷰를 여러 군데서 언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말만 이제 군부 독재가 아닌 거지 사실상 약간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고 있는 건 맞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예를 들면 일례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시행령 정치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국회에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를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꼼수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보면 뭐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도 결국엔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잼버리 사태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있었고 최근 현안으로는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동관 특보를 굳이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했고 그 뒤에 지금 방통위원장이 돼서 이제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하고 이거는 사실 뭐 지지층 결집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뭐 정치의 본연의 그 성질 자체를 대통령이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 좀 일방적인 독주 아닌가 싶어요. 요즘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장기 집권,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께서 정무 감각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 가만 안 있어요. 근데 마치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본인 혼자서 착각하시면서 이런 워딩 메시지를 내놓으면 지금 2030 세대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 야당 대표 왜 저러시나? 혼자 너무 과잉돼가지고 자의식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야당에 묻고 싶어요. 도대체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통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통치 구조의 행위에 대해서 사사건건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선을 불복했던 과정들을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뭐 비대위원 민주당 비대위원 시절에 어떤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탄핵을 한번 언급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대선의 차이가 0.7%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사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이긴 것처럼 막 해석해가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인 것처럼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어쨌든 헌법상 국민이 정당하고 정통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리를 주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행사하실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민주라고 하면 국민들이 저는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수당인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세가 더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총선을 통해서 정당에게 얻었던 의석인 것이고 그런 정치 환경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응당 야당과의 대화도 하고 야당 대표와의 협치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집권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온갖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다 바꿔버리고 심지어 뭐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도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다시 검수원복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복원시켜버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 이게 무력에 의한 통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전혀 뭐 민주주의의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은 장관들한테 나가가지고 싸우라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저 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의 눈에는 그저 눈에 가시인 모양인데 어쨌든 국민들 절반은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국민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도 좀 권력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 거죠. 명확한 것은 지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가지고 법을 밀어붙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화 타협 없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였던 법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민주적으로 정당합니까? 그것도 민주주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대통령께서 민주당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물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는 대화, 타협도 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한 것이 정치, 우리가 원하는 정치겠지만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반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워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이 그래서 공감을 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킨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는 거부권 행사도 형국이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헌법상 아니 근데 보장되어 그렇다고 있는 하더라도 거고. 예. 보장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헌법상 아니 권한이니까. 보장되어 대통령은.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남발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남발이든 뭐 어쨌든 그 권한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상 대통령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썼다라는 것을 남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비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국회 무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존중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부권이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대통령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거는 비판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대강 극한 대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치라는 게 뭐 내가 이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권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행사하겠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있고 또 각자 선출된 대표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번 주에 안에 와야 된다. 뭐 7일에서 9일 사이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검찰 출석 시점을 놓고도 지금 계속 이게 며칠 날 와라, 며칠 날 와라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매번 오전에 이제 뭐 속보로 막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럴 일인가 좀 싶은데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뭐 검찰 출석 시점은 저는 양측에서 검찰하고 이제 피의자 간에 일반인들도 뭐 줄다리기 일반인들한테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인들도 조사 시점 가지고 이제 검찰하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회사를 다닌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 검찰이 정해진 시간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소환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혀지고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 검찰과의 기싸움이 더 좀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단식이라는 것도 선택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 소환이 점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저는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단식 중인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계속 소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어쨌든 단식한다고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본인들이 예정됐던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검찰 출석 시점을 놓고 계속 뭔가 실랑이가 오가는 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뭐 평범한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듯이 조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 특정 날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유 없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날은 무슨 회의가 있고 이날은 뭐 본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제 어렵다고 한 주간에 와라라고 계속해서 하는 게 굳이 그럴 의미가 있나? 왜냐면 검찰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점에 소환을 하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실랑이를 길게 하는 건 결국에 일종의 좀 기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 인터뷰 논란이 이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은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이 의혹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선 직전에 이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수치로 계산은 증명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 보도가 허위 인터뷰가 사실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 뭐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뭐야 윤석열 당시 후보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부산저축은행을 무마해줬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셨던 시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안 찍거나 상대 후보를 찍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허위로 그냥 막 날조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 공작이라고 여당에서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향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분명히 저는 발본색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거는 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오갔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그 뉴스타파 자문위원인 분이랑 이제 돈이 좀 오간 정황이 있고 지금 그 돈의 액수가 사실은 적지 않고 뭐 책값이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커넥션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벌써 뭐 이재명 대표 배우설 이런 것들을 좀 일각에서 제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근거 없이 막 던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씨가 뭐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벌써부터 뭐 민주당 배우설, 이재명 배우설 이런 설설설들이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격을 하는 거는 여당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제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오늘 국민의힘은 이제 원내대표 주제로 이제 대책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군, 범죄군이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해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아직 어떤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뭔가 입장이 있나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정치 공작 운운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정치권 안에서 뭐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과 김만배 씨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건 명백하게 정치 공작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김만배 씨 개인과 그 이제 뉴스타파 관계자와의 이 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에 대한 부분과 뭐 그 경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이후에 본인이 마치 몸통이 된 것처럼 하니까 굉장히 좀 열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제 벌써부터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섣부른 규정을 하기에는 아직 좀 정치권 안에서의 모종의 그런 경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급하게 나설 거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온유안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놓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이제 재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홍범도 장군 이 흉상을 이전하는 것에 반대지만 이 자체가 신구 권력으로 가는 형상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어떤 싸움으로 비춰져 가는 그런 형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계속 SNS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여야가 그러니까 특히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권을 우리가 되찾았다고 해서 역사를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좀 극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다만 전 문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 글을 올리셨지만 문 전 대통령도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문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육사를 통해서 정부 시절에 어떤 역사를 뭔가 정권의 입맛대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육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휘구석을 철거해가지고 뒤에 야산으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은 백선엽 웹툰을 삭제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약간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본인들의 유리한 잣대로 본인의 어떤 이념의 잣대로 역사를 재해석해 왔던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지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비판받으실 점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과거 정부에서 계속 어떤 역사를 본인들만의 해석을 해왔던 일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에는 공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과에 따라서 후손들이 다 존중할 건 존중해야 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의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우리를 어떤 그런 해석은 저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현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이라는 그 움직임 자체가 되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걸 지나치다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판의 화살은 대통령실 국방부를 향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홍범도 흉상 이전 당장 그만둬라. 이거 너무 무리하다, 과하다. 근데 이런 처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방관하든 아니면 암묵적 동의하든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상 호소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맞는 말한 사람한테 왜 지나치게 나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황당한 것은 매번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어떤 사안이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또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소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